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현대소설 네 번째 나와 있는 염상섭의 임종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대가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하고요. 염상섭의 임종은 많이 못 보셨죠? 이 글이 잘 나오지 않는 글인데 2011년도에는 수능 특강에 한번 실려인 적이 있었었고요. 아마 그때도 이 지문하고 거의 비슷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글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글은 아니고요. 내용 판단만 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어렵지 않은 글이지만 읽어 나가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답지 밑에 있는 해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이 겪는 심리 변화와 병자를 둘러싼 가족들의 이기적인 심리를 형상화한 소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독해할 때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병자의 심리 변화죠. 자, 병자가 어떻게 심리가 바뀌어가는가. 그 다음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 이 가족들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병자의 건강 같은 것도 물론 걱정이 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어떤 비용적인 측면들 그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은 심리를 보는 거라는 거죠. 병자하고 가족들을 둘러싸고 있는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독해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내적인 어떤 인물의 심리 묘사. 자, 요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요거를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일단 하나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삶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능과 이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속물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통해서 관계의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 자, 아까 이야기 어쨌든 반복인 것 같은데요. 이 글 속에 특정한 이름은 나오지 않고 병인, 병자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의 캐릭터는 삶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능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그다음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은 돈만 생각하는 속물적인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죠? 속물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글이고, 자, 또한 죽음에 직면한 병자의 심리 변화와 병자를 둘러싼 가족들의 심리를 세밀하게 포착하여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해제 아주 그 집 발사기같이 써놨죠. 그죠? 계속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읽어오는 동안에 다른 말 아무것도 없죠. 병자의 심리 변화 봐야 되고 가족들의 심리 변화 봐야 돼. 그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묘사했다고 했으니까 아마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죠. 병자와 가족들의 복잡한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인물 간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죽음과 삶에 대한 윤리적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자, 지금 보시면 해제가 굉장히 중언부언하죠. 같은 말을 계속 다른 말로 바꿔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별로 낼 문제가 없다는 뜻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글을 읽어 나가면서 되게 쉬운 글이라서 다 이해하실 텐데 혹시나 싶어서 어쨌든 지문은 봐야 되니까 읽어 나간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장면부터 보죠. 의사가 없으면 약이라도 지어 올 일이지 사람이 성의가 없어 침대에 누워서 간신히 부축을 하여 일어나 앉은 병인은, 자, 항상 등장인물 잘 보라 그랬죠. 병자가 하는 말이에요. 병자가 누군가한테 약을 지어오라고 했는데 약도 안 지어오니까 성의가 없다라고 질타하고 있는 거죠. 자, 병인은 만경에 빠진 사람 같지도 않게, 이 만경이라는 말이 딱히 지금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뭐 한자가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만, 뭐 문맥을 통해 본다 그러면 뭐 깊은 병 중에 있다 아니면 늙었다 이런 말이겠죠. 우리는 그냥 병 중에 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병 중에 빠진 사람 같지도 않게, 깊은 병에 빠져 있는 사람 같지도 않게 의식이 분명하고 숨결은 차지만은 말소리도 또랑또랑했다. 자, 자신에 대한 불만을 얘기할 때는 뭔가 또랑또랑하게 말하는 모양입니다. 자, 병인은 어제부터 세판으로 입원하기 전에 되었다가 맞지 않는다고 물린 한의. 자, 이제 보시면 세 판으로 입원했다 그랬죠. 그죠? 아마 입원했다가 다시 입원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입원했다가 퇴원했을 때 한의사한테 치료를 받았던 모양인데 자기랑 맞지 않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다시 병원에 세 판으로 입원을 한 거죠. 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요. 병인은 어제부터 세 판으로 입원하기 전에, 자, 이번에 입원하기 전에 되었다가 맞지 않는다고, 자, 치료를 받았다가 자기랑은 참 맞지 않는다고 물려버린 한 의를 병원 속으로 불러오라는 것이었다. 자, 그것도 다른 사람은 다 제쳐놓고 자기 병 증세를 잘 이해하고 의사와 수작이라도 할 만한 아우 명호. 자, 의사와 수작한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의사한테 자신의 병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우 명호도로 꼭 가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제 오늘 두 번 갔다 오면서 의사가 시골에 출장을 가서 못 만났다고 약도 못 지어가지고 오는 것을 보니
톡 건드리기만 하여도 끊어질 듯한 신경만 날카로운 병자는 자기를 속이는 것만 같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운 판이라 화를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자, 여기까지 병자의 심리를 서술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한약을 지어오고 한의사를 데리고 오라고 자기 동생 명호를 보냈는데 이틀이나 갔으면서 한의사가 시골에 갔다고 약도 못 지어오고 지금 빈손으로 오는 거죠. 자, 그걸 바라보면서 병자는 섭섭한 거죠. 성의가 없다라고 말하고 혹시 저놈들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닐까 의심된다라고도 말을 했고요.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병자의 속마음, 내면 심리를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뒤에 문제가 나오니까 선생님이 미리 한마디를 하겠는데요. 자, 이 병자가 한의사를 데리고 오라고 한 이유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뒷부분 하나를 더 읽어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병자 자체도 한의사를 신뢰하는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새로 입원하기 전부터 잠깐 되었다가 맞지 않는다고 치료를 그만둔 사람이니까 한의사가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약을 지어오라고 하죠. 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으로 가볼게요. 자, 어서 퇴원부터 하시고 의사는 이따 저녁 때 불러오기로 하죠. 자, 일단 퇴원부터 하라는 거야. 일단 퇴원부터 하고 의사는 저녁에 불러오겠대. 의사가 누구예요? 한의사죠. 지금 갔다가 만나지 못한 한의사는 일단 집에 데리고 와서 그때 저녁에 치료하면 되니까 우선 빨리 퇴원부터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뭘 파악하셔야 되냐면 명호라는 사람이 지금 병자의 동생이죠. 왜 퇴원을 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지 의도를 판단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부쩍 더워진 날씨에 전차를 타기도 어중된 거리라서 걸어서 왕복을 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병실에 들어선 명호는 그럼 아마 이런 장면을 보면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땀까지 흘리고 있죠, 그죠? 명호가 의사를 찾아갔다는 말이 거짓말 같지는 않아요, 그죠? 자, 어쨌든 이러한 명호는 우통을 벗어놓고 땀을 들이면서 천천히 병자를 달랬다. 오늘 해를 넘길지도 모르는 병자에게 자, 오늘 해를 넘길지도 모르는 무슨 말일까? 오늘 죽을지도 몰라. 그만큼 위독하다는 뜻이겠죠. 자, 오늘 해를 넘길지도 모르는 병자, 매우 위독한 병자에게 성의가 없다는 말을 들으니 몹시 섭섭했어. 섭섭하기도 하고 미안한 생각도 들었으나 누구의 심리죠? 명호의 심리죠. 동생 명호의 심리예요. 자, 섭섭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으나 어쨌든 한약 한 첩주문 급한 것이 아니라 예정대로 퇴원을 어서 시켜야 하겠는데 자, 그럼 보세요. 명호는 약이 중요한 게 아니죠. 병자는 지금 이 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명호는 그렇지가 않아요. 한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퇴원을 어서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자, 아직까지 이유가 잘 나오지 않았죠.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갑니다. 하겠는데 또 딴소리가 나올까봐 어린아이 달래듯 달래려는 것이었다. 딴소리가 뭐죠? 아마도 병자가 한약을 먹고 이제 난 퇴원하겠다 그렇게 설득을 시켰는데 지금 한약을 못 지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병자가 다시 퇴원하지 않겠다는 소리를 할까봐 그게 딴소리인 거죠. 퇴원하지 않겠다고 할까봐 어린애 달래는 것처럼 계속 달리고 있답니다. 퇴원은 무슨 퇴원? 약이라도 지어 가지고 나가야지. 이대로 나갔다가는 당장 숨이 막혀 죽어. 자, 그러면 지금 이 약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약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추측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병자한테 퇴원을 빨리 하자고 말했던 것 같아. 근데 병자는 퇴원하기 싫어해. 그러니까 타협점을 찾은 게 뭐냐면 일단 퇴원해서 집에서 한약을 먹으면서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그렇게 말했던 모양인데 지금 한약을 지어오지 못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은 명호로 대표되는 가족들은 빨리 이 사람을 퇴원시켜야 되는 거고 이 병자 입장에서는 약속했던 한약이 오지 않았으니까 퇴원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버팅이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여기 지금 아까 우리가 해제에서 봤다시피 병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어떤 캐릭터를 대표하는 사람이냐면 삶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입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같은 입장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삶에 집착하는 인물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남의 고통은 조금도 몰라주고 성한 사람들이 저의 대중만 치고 자 지들 생각만 하고 저의 형편 좋을 대로만 하겠다는 것이 화가 나서 역정을 와락 내어 보았으나 숨결이 또다시 데어지며 말은 입속에서 어룽하여져 버렸다. 자, 그만큼 위독한 상태인 거예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한테 역정 화를 낸 거죠. 화를 내긴 내었으나 말도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숨결도 가빠지는 거니까 병자가 매우 위독한 상태인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
병자는 성한 사람들의 자기에게 대한 동정과 성의가 부족하다고 늘 불만으로 여기는 모양이었다. 자, 불만이 있어요. 병자는 성한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왜 불만이냐면 나를 불쌍하게 봐주지 않아. 그 다음에 나한테 성의가 없다고. 자, 그것은 동정이, 제가 이 부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동정이 한편에서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비굴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여지도 없이, 자, 동정이라고 하는 게 이 병자 생각에는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걸 바라는 건 비굴한 거야. 이렇게 알고 있지만 지금 워낙 아픈 상태니까 자기의 처지가 지금 급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정이 남들한테 동정을 받는 것은 비굴한 것이다. 그런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육체의 고통이 극도에 오를수록 모든 사람이 부족하게 구는 것만 같고 자기를 돌려내고 민주를 대는 듯 싶어서 자신을 귀찮게 여기는가 싶어서 고가운 생각이 늘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 계속 지금 이까지 오는 동안에 병자는 그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계속 뭔가 부정적인 생각, 섭섭한 마음이 있고 고가운 생각이 들고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다음 볼게요. 태원 논례가 뒤에 뭐 설명이 돼 있죠, 그죠? 딱히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죠. 그냥 아마도 논의 태원 이야기 이런 말인 것 같아. 태원에 관한 이야기는 급한 고비는 넘겼으나, 자, 이것도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일단 끊어서 봅시다. 태원에 대한 이야기는 급한 고비는 넘겼으나 이제는 아마 길게 끌리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벌써부터 나온 문제인데, 자, 태원에 대한 논의는 언제 시작됐냐면 급한 고비는 넘겼어. 그럼 이제부터는 좀 오래 걸릴 거야. 이게 의사가 하는 말이죠.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급한 고비는 넘겼어. 이제 금방 죽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아마도 이제는 아마 길게 끌 겁니다. 이 말은 치료하기는 힘들지만 아마 조금 식구들이 고생할 겁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자, 이런 말을 듣고 벌써부터 나온 문제인데, 뭐가? 퇴원에 대한 논의가. 가족들 사이에서 퇴원을 시켜야 되겠다. 이 말이 벌써부터 의사의 이런 말을 듣고 나온 문제인데, 병자의 반대로. 자, 병자는 이걸 반대해요. 가족들은 빨리 퇴원시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왜 그러냐면 입원비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런 거고, 병자는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죠? 자기는 이 병원을 떠나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반대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병자는 자신의 삶에, 목숨에 집착하는 사람인 거고 다른 거 보지 않는 거죠. 반면에 가족들은 병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거나 병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있으면 낫지도 못할 병인데 돈만 되지게 많이 써. 빨리 퇴원시켜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인물이라고 아까 해제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다시 볼게요. 자, 병자의 반대로 미루어 오던 것을 어제 한약을 먹겠다는 말 끝에, 자, 이게 앞부분에 나온 거죠. 그죠? 이제 한약을 먹고 집에서 이제 퇴원합시다. 이런 말, 한약을 먹겠다는 말 끝에 거기에 따라 명호가 부쩍 우겨서 당사자 누구? 병자도 찬성을 하게 된 것이었다. 정신이 말짱할 때에는 누가? 병자가 정신이 말짱할 때에는 옆에 사람이 송구스러울 만치 입원료가 덕겁덕겁 많아지는 것도 걱정을 하고, 죽은 뒤에 장비 마련까지, 장비가 뭐예요? 장사 지내는 비용이죠. 장사 지내는 비용까지 마련하는 것을 걱정하던 사람이 병세가 차창 침중해지고 육체적 고통이 시시각각으로 복가되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잊어버리고 덮어놓고 병원에만 있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것이었다. 자, 또 돈 얘기 나오죠. 그죠? 이 사람도 정신이 멀쩡할 때는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있으면 병원비도 많이 나올 텐데 죽은 다음에 장례 비용은 어떡하나,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했던 사람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명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부분 볼게요. 그것은 병원에 누웠댔자 별수가 없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자, 자기 누구? 병자도 알아요. 내가 병원에 오래 있는다고 해서 이 병이 낫는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지, 병자도. 자, 그렇지만 다만 하나, 주사를 못 잊어서 그러는 것이었어. 주사. 자, 다만 하나, 이 주사를 잊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퇴원을 반대한다는 말이죠. 집에 가면 이 주사를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퇴원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자, 하마터면 또 과거 얘기입니다. 이 병원에 오기 전에 왜 이 병원에 왔는지를 말하는 것 같아. 하마터면 내 일혈로 인사불성에 빠질 뻔한 것을 백지 한겹지간에, 아주 그냥 긴박한 시간에 요행이 붙들어서 한약으로 머리에 피를 내려앉게 하여 놓았지만은 한 달 전에 입원할 때 200 얼마라는 혈압을 5, 60g씩 두 번이나 쥐어짜듯이 하여서 피를 빼고
무슨 주사인지 미국치를 비밀 가격으로 사들여다가 연거푸 놓고 한 덕에 간신히 부지를 하여 온 머릿속이고 심장이다. 거기다가 신장염이 곁들여서 부중이 들쭉날쭉하다가 어쩐둥하여 부기가 내리고 구미가 붓기 시작하여 한동안 수미를 폈다. 걱정을 덜었다는 말이겠죠. 수미를 폈던 것이나 자 지금 와서는 완전히 마취제와 강심제의 농락으로 꺼져가는 등잔에 심을 돋우고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뿐이었다. 뭐가? 주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취제나 혹은 강심제 이게 뭐냐면요. 그냥 강심제가 쉽게 말해서 목숨만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목숨만 당연히 죽지 않게. 그러니까 치료약이 아닌 거죠. 치료약이 아닌데 그 병자 입장에서는 저 주사를 맞으면 당장 덜 아파. 고통을 덜 할 수 있고 당장 저 주사약을 맞으면 목숨이 그래도 이어질 것처럼 보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병자가 퇴원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집에 가면 주사를 맞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이것도 지금 보면 그래서 어쩌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글 속에 등장하는 병자라는 캐릭터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낫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죠? 못 낫는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지금 계속 이렇게 병원에 있으면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도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지금 내가 죽으려고 할 때 덜 아픈 거. 그지? 그 다음에 당장에 죽지 않고 목숨을 얼마나도 더 이어갈 수 있는 강심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목숨에 집착하는 캐릭터, 생명에 집착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중요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야기가 점프해가지고 이 병자가 죽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부분에서는 주로 병자의 심리 상태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됐다면 뒷부분에는 병자가 죽은 다음에 가족들 간의 이야기 혹은 그 각각의 등장인물들 가족들의 심리 상태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될 텐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이게 어떤 심리를 대변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면서 글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볼게요. 신체를 모셔드린 방에는 자 신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죽은 사람 시체인 것 같아요. 지금 옛날에는 그죠. 지금은 사람이 보통 다 그 병원에서 죽죠. 죽고 병원 영안실에 가는데 옛날에는 선생님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집에서 많이 했었어요. 장례를. 이것도 아마 그런 상황인 모양입니다. 불은 떼어 놓았으나 미리 세간을 말끔하게 치우고 병풍만 한 채 남겨 있었어. 자, 병자가 죽어서 집에 오기 전부터 이미 세간을 말끔히 치우고 병풍만 딱 놨다 그랬죠. 왜 그런 걸까? 장례 준비를 한 거예요. 이미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 하나를 죽은 사람을 두고 이제 그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으로 꾸며놓은 겁니다. 병원에서 떠나기 전에 벌써 빈소방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발상 전에 가수댁은 자 가수댁 가부라는 말이죠, 그죠? 이거 누구냐면 이거는 죽은 사람 있죠? 병인의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병인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사람 이름 아닙니다. 병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자 쓴 거예요. 자, 병자의 와이프가 가수댁인데 이 사람이 하는 짓을 보세요. 가수댁은 옆방에서 불이 나게 보따리를 풀고 무엇을 찾았다. 명호가 오늘 반나절에 걸려서 땀을 뻘뻘 흘리며 지어온 약봉지가 먼저 방바닥에 떨어진다. 병자가 이틀을 두고 성화를 대며 졸라서 먹으려던 것이다. 가수댁은 컵 속에 넣은 물종지를 찾아내어서 빈소로 가지고 가더니 신체의 주위에 말끔히 뿌렸다. 새를 붙이고 받아든 성수였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일단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와이프라는 사람이 이제 병자의 와이프는 기독교인인 거죠. 아마 개신교는 성수 뿌리지 않죠. 천주교인인 것 같아요. 그죠? 조금 이상한 거는 병자가 집에 이렇게 시체가 들어오면 와이프인데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울지 않고요. 그런 모습 하나도 안 나오고 일단 교회에서 가지고 온 성수부터 먼저 뿌립니다. 이 얘기는 마지막까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그 다음 발치에 서서 가만히 바라보던 명호가 자 동생 죽은 사람의 동생이죠. 명호가 그럼 장례를 어떻게 지내시렵니까? 제사는 일체 폐하시나요? 자, 기독교인들은 제사 지내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명호가 제사를 안 지내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가수댁은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제사는 지낸다는 거죠. 하고 다만 좋은 일이니 교회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장례 절차는 제사는 지낼 텐데 교회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기독교장으로 치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부분.
주상집에서는 우선 3일장이냐 5일장이냐 하는 의논이 벌어졌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장례를 3일 동안 치를 거냐 아니면 5일 동안 치를 거냐에 대해서 가족들 간에 논의가 벌어졌답니다. 화장을 하신 유언도 계셨으니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화장을 하라고 하는 유언도 있었으니까 화장으로 모시면이야 3일장도 넉넉할 겁니다. 명호는 자, 명호가 이런 말 했어. 요 말 한 사람이 명호죠. 그죠? 3일만 장사를 치르면 될 거다. 명호는 첫째, 왜 이 말 했냐면 장비 걱정이죠. 장례비용, 돈이에요, 돈. 자, 죽은 사람한테 3일이 더 적당할 것 같아. 5일이 더 좋을 것 같아. 죽은 사람 위주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돈 덜 쓰는 게 3일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말하는 걸 보면 명호는 첫째, 장비 걱정으로 화장을 앞세웠다. 그랬더니 다시 또 그야 우리 형세의 3일장이지만은 우리 형편에 맞긴 하지만 화장은 아닙니다. 자, 3일장은 찬성해요. 3일장은 찬성하는데 화장은 반대하죠. 누가 하는 말인지 잘 보세요. 처음에는 그런 말씀이 계절적 어떤 말씀?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라. 자, 처음에 죽은 병자가 화장을 하라는 말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다시 아무래도 아버님 곁으로 들어가시겠댔는데요. 아버님 곁이 뭐겠어요? 아버지가 죽어서 묻혀있는 산, 선산이죠. 그죠? 선산에 나를 묻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가 자신을 화장해달라는 말을 하긴 했어. 처음에. 그렇지만 나중에 진짜 자신의 의사를 밝힐 때는 화장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땅에 묻어달라고 한 거야. 미리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가 묻혀있는 선산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가서는 아무도 이렇다 저렇다 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렇지. 죽은 사람의 와이프가 우리 남편이 원했던 것은 선산에 묻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혹은 이 가수댁도 이 말 한 사람이 가수댁이라고요. 위에 요 말 한 사람이 가수댁이야. 자, 근데 가수댁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유가 나올 거예요. 가수댁도 뒤미쳐 들어갈 테고 보니, 자, 자기도 죽을 거란 말이야. 이제 곧 늙은 사람이니까 자기도 언젠가는 죽을 테고 보니 자기부터 화장이 싫어서 그런지는 모르나.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가수댁의 와이프가 이렇게 말했죠. 난 3일장 찬성한다. 5일장이 아니라 3일장을 찬성하는 거야. 왜 그런 거죠? 돈 때문에. 그지? 그런데 3일장은 찬성하지만 하장은 안 된다. 왜 그런 거죠? 아마 자기 지금 이 병자를 하장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도 하장할 텐데 나는 하장이 싫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모든 말은 전부 다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판단한 거죠. 돈 더 적게 드는 3일장. 내가 나중에 하장되면 안 되니까 하장은 반대. 다 어떤 인물들이에요? 전부 다 죽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신들의 이익, 자신의 당장 눈앞에 펼쳐진 자신의 입장만 판단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기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속물적 인물들이라고 아까 해제에서 표현했었죠. 자,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도 화장이 싫어서 그런지도 모르나 돌아간 이도 아직 먼 앞일이거니와 죽을 일도 앞으로 한참 남은 일이거니와 하고 가상적으로 여유를 두고 말할 때는 화장을 입 밖에 냈을지는 몰라도 누가 돌아가신 이가 자, 죽은 병자가 자기가 죽을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죽음이 아주 멀었을 때 그때는 나 죽으면 화장해야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도 당장 닥쳐온 실제 문제가 되고 보니 당장에 죽기 일보 직전에 이르렀을 때 임종 직전에 이르렀을 때는 역시 선산에 묻히고 싶어 하였을 것도 넉넉히 짐작할 일이었다. 아버지 곁에 묻히고 싶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거죠. 병자의 소원은 뭐였어요? 아버지 곁에 선산에 묻히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지금 화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병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다음 분 보겠습니다. 나 죽은 뒤에는 수의를 무슨 값으로 하여 달라느니 간 속에는 이것저것을 넣어 달라느니 하는 유언도 하는데 자기 묻힐 자리를 초점까지 해놓고서 초점이 딱 찍어뒀다는 말이야. 자기 묻힐 자리까지 찍어놓고서 거기에 못 묻힐까봐 애를 쓰며 세상을 떠나는 것도 무리가 아닐지 몰랐다. 그래 무슨 말이야? 병자가 아마 죽기 전에 자기가 선산 어디 묻히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을 거야. 자꾸 지금 병자의 원래 의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병자의 원래 의도는 선산에 묻히는 거였는데 그것도 아버지 옆에 묻히는 거였는데 여기 나오는 가족들은 그걸 다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따르고 있다.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말이 3일이지 오늘 해는 다 가고 내일 하루인데 첫째 산역이 문제로군요. 자, 산역 이거 뭐냐면 산소에 가서
산에 가서 산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호상차지가 걱정이었다. 새로운 인물이죠. 여기 지금 장례를 치르는 일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호상차지가 걱정이었다. 연구차에 버스 한 대는 따라야 할 테니 자동차 쌍만 해도 2대에 4만 원은 예산을 쳐야 할걸. 홍재원 화장장이면 고작해야 5, 6천 원에 너끈한데 화장을 시키면 5, 6천 원 너끈한데 없는 돈에 찻싹시 4만 원 예산이라니 엄청나다는 말눈치였다. 자 보세요. 이 호상차지도 은근히 화장을 찬성하는 거죠. 왜 그런 거죠? 화장은 몇 천 원이면 충분해. 그런데 땅에 묻게 되면 차도 불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몇만 원이 들거든. 그러니까 이 호상차지조차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은근히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이 장례를 치르자고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나온 모든 가족 중에서 병자 죽은 거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 다음 일, 내 돈을 얼마를 써야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니까 이기적인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화장이나 매장이나 돌아간 뒤에야 젊은 측들은 저희끼리 이런 소리를 수군거리는 것이 어따. 자, 젊은 사람들, 젊은 가족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화장이나 매장이나 돌아간 뒤에야 뭔 상관이야. 무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화장을 원했든 매장을 원했든 그건 죽기 전 문제고 죽은 다음에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가 화장한다고 해봐야 무슨 잘못이 있어. 이 젊은 놈들도 역시 화장을 은근히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더 볼게요. 그러나 아무도 그 말에 옳다고 찬성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고 나무라는 사람도 없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같은 견해니까. 자, 대놓고 말은 못하죠. 그죠? 체면들이 있으니까 대놓고 매장하는 건 돈이 많이 들어. 화장하는 것은 돈 적게 들어. 그러니까 우리 돈 없어. 화장시키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전부 다. 그런데 이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들을 젊은 놈들이 해도 어른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걸 봤을 때는 자기들도 같은 생각이지만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하여간 하룻밤 하룻낮 안팎에서 무턱대고 복작대고 들볶아쳐서 제 시간에 성복제도 지냈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상주들이 상복을 입고 처음 지내는 제사입니다. 성복제를 지내고 나니까 알아 누웠다고 하던 명호의 재종형, 자 새로운 인물입니다. 명호의 재종형이 지팡이를 짚고 지척지척 조상을 왔다. 내가 먼저 갈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이라는 말인가 하고 간을 붙들고 상제들보다 더 설게 울고 나더니 염주를 꺼내 들고 연부를 시작했어. 자, 이 사람 그러면 불교인 모양이네, 그죠? 아까 와이프는 성수를 뿌렸죠. 그리고 재종형은 연부를 외웁니다. 자, 한식경이나 옆 사람들이 지루하도록 연부를 끝마치고 이 늙은이는 품에서 훌쩍훌쩍하여서 백지에 기름이 싼 봉지를 꺼내서 관상 명정을 쳐들고 간 위에 끼워 놓은 것은 손수 베낀 경문인 모양이다. 자, 이제 아마 부처의 경전을 적은 그런 그림 모양이죠. 그죠? 이 사람은 와가지고 연부를 외우고요. 다른 사람들이 지겨워할 만큼 한참 연부를 외우다가 그다음 마지막에는 자신이 직접 써온 경문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하나 판단을 해봐야 돼요. 진짜 죽은 동생이죠. 병자가 사촌행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진짜 죽은 것이 애통해서 그래서 한 시간씩이나 연보를 외우고 자기가 직접 써온 경문을 놓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마지막 그 부분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장지에 나가서도 장지가 이제 산소죠. 산까지 가서도 화가 날 때 화관이 땅 속에 간을 집어넣는 거예요. 묻는 거지. 화가 날 때 패백과 함께 이 종이 봉지도 횡대 밑에 넣는 것을 잊지는 않았다. 성수에 말끔히 씻긴 혼백이 자, 이거 누가 했던 거였죠? 와이프가. 성수에 말끔히 씻긴 혼백이 또 다른 불타의 대자다비한 공적에 안겨 안온이 잠들지는 모르나. 서술자가 좀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죠? 그보다도 먼저 산 사람이 자, 이게 핵심인 거야. 산 사람이 제각기의 소임이나 향의를 기울인데 만족을 느낀 것이었다. 자, 보세요. 아까 와이프가 성수를 뿌렸죠. 그 다음에 재종형이라는 사람은 연부를 외우고요. 그 다음에 경문을
간에 끼워놓고 땅에 묻을 때 놨단 말이야. 여기에 대한 술자의 평가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죽은 사람을 걱정하거나 죽은 사람을 애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이 제각기 소임이나 자신의 뜻을 기울인 데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산 사람들의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진정하게 애도하는 게 아니라 난 우리 남편 죽었을 때 성수 뿌렸어. 난 내 동생 죽었을 때 경문 외웠어. 이렇게 말하도록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지 죽은 사람을 진정으로 애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략된 이후에는 전부 다 나온 이야기들이 가족들의 이기적인 행태. 일단 비용을 따지고 그 다음에 장례 절차에서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어떤 만족을 따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뒷부분에 드러나서 가족들의 속물적인 모습이 풍자적 혹은 비판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지문은 다 봤고요. 문제를 풀어나갈 텐데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만 그 내용을 판단을 못한 상태에서 보시면 답을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들이 한두 개씩 있네요. 자 일단 우선 1번 문제는 글 내용의 일치를 묻는 문제인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다 가장 적절한 걸 물었습니다. 병인은 자신을 진료했던 한의사를 한결같이 신뢰해서 아니죠. 한결같이 신뢰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부분 보면 퇴원했다가 치료받았는데 자기랑은 맞지 않아서 다시 입원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뢰했다는 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2번은 병자는 입원료가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여서 퇴원하기로 했다. 자, 병자는 아니죠. 병자는 자기는 퇴원하지 않겠다고 했어. 그런데 주위 가족들이 입원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일단 지금 이런 상태니까 일단 집에 먼저 가셔가지고 오래 걸린다고 하니 집에 가서 한의사 불러서 한번 치료해 봅시다. 그 설득에 넘어가서 퇴원하기로 하는 것이지 2번 같은 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3번은 명호는 병인에게 퇴원한 후에 한의사에게 치료받자고 제안을 한다. 답은 3번이겠죠. 그죠? 명호가 뭐라고 했어요? 일단 퇴원하시고 그 부분 찾아보세요. 그냥 상상하지 말고 못 지어왔다고 타박을 하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말이 일단 퇴원하시고 오늘 저녁에라도 의사를 불러서 치료받자라고 했죠. 그죠? 그 부분을 보면 답은 3번이라고 받을 것 같고요. 자, 4번도 볼게요. 명호는 출장 간 한의사를 만나기 위해 이틀 동안 시골까지 간 게 아니라 한의사 병원까지 갔다가 못 만난 거죠. 시골까지 갔다라는 말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고 5번은 의사는 병인이 급한 고비는 넘겼으므로 완치가 가능하다. 무슨 소리예요? 급한 고비만 넘겼으니까 앞으로 좀 오래 걸릴 거다가 말했지 완치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글 내용 묻는 문제예요. 자, 일단 답은 3번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2번 해볼게요. 2번은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거. 자, 소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특징 묻는 것 같은데 일단 기억은 한약입니다. 한약. 자, 1번부터 병인의 병세를 호전시키기 위해 병호가 애써 준비한 것이다. 자, 일단 기억에 나오는 한약은 명호가 애써 준비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더더군다나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병세가 호전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이 사람을 한약은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한 것이지 병세가 호전될 거라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죠? 답은 일단 1번입니다. 자, 2번은 니은이 주사죠. 그죠? 병자가 병인의 삶을 연장시키기 위해 병원에서 처방해 준 것이다. 그렇죠?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당장 아픔을 덜고 강심제로 쓴다라고 했으니까 2번은 맞는 말이고 3번의 병풍은 병인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준비한 방임을 알 수가 있다. 그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빈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방이라고 지문서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리을 선산 병인이 묻히고 싶어 하였을 것이라고 유족들이 짐작하는 곳. 자, 아버지가 묻혀 있는 곳이죠. 조상들이 묻혀 있는 산을 선산이라고 부르잖아요. 4번 문제 없고요. 자, 5번 미음. 마지막 미음은 경문. 병인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며 명호의 재종형이 직접 써서 준비한 것이다. 맞죠? 그죠? 명호의 재종형이 직접 써서 준비한 것이야. 물론 앞부분에 보면 병인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며 했는지 아니면은 단순한 자기 만족 때문에 했는지 사실 불분명하긴 해요. 그렇지만 경문 자체의 어떤 그 의미 자체는 죽은 사람이 부처의 세계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니까 5번도 다소 살짝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뭐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답은 1번 몇 번이었나요 이게? 답이 1번인가요? 1번이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전시키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갑니다. 또 역시 보기를 통한 감상이니까 보기를 잘 볼 수밖에 없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했다. 적절치 않은 거. 자, 임종은 완치될 때까지 병원에 있으려고 하는 병자의 모습을 통해 삶에 집착하는 인간.
삶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능과 경제적 사정을 내세워서 병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이기적인 면을 대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장례 상황에서 진심으로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보다는 산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소임을 다한 거에 자기 위안을 삼는 모습이 부각되어 있다. 자,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했을 뿐이네요. 자, 그러면 적절치 않은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예정대로 퇴원을 어서 시키려고 병자를 어린아이 달래듯 달래는 명호의 행위를 통해. 자, 길죠, 그죠? 항상 끊으세요. 여기까지는 지문 속에 나왔습니다. 병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가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병자는 병원에 더 있어서 주사를 맞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빨리 퇴원시키려고 하는 가족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1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은 동정이 비굴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이 모든 사람이 부족하게 구는 것만 같다고 여기는 병자의 모습을 통해. 지문 속에 나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섭섭하게 여기는 병자의 모습이 나왔었고요. 이걸 통해 삶에 집착하는 인간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다. 보기에서도 봤었습니다. 자, 3번. 컵 속에 넣은 물종지를 찾아내서 성수를 신체 주위에 말끔히 뿌리는 가수댁의 행동과 옆 사람들이 지루하도록 염불을 하는 재종형의 모습은 제각기 소임이나 향의, 지들이 바라는 바 향의를 기울임으로써 자기 위안을 삼고자 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 보기에서도 확인했었죠. 자, 4번. 화장은 아닙니다. 처음에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나중에 다시 아무래도 아버님 곁으로 들어가시겠는데요 라는 말을 통해 누가 한 말이었죠? 와이프가 한 말이었죠. 가수댁.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보다 산 사람 입장만을 먼저 생각하는 것. 자, 보세요. 산 사람 입장은 뭐였냐면 화장이었다고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매장이었죠. 그죠? 선산에 묻히는 거였단 말이야. 지금 요 말은, 가수댁이 하는 이 말은 화장이 아니라 무조건 아버지 곁에 묻혀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이니까 이것은 산 사람 입장을 얘기한 게 아니라 죽은 사람 입장을 이야기한 거죠. 답은 4번입니다. 물론 가수댁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겠지만 앞부분 빼고 요것만 달랑가도록 얘기한다 그러면 화장 아니라 묻혀야 돼. 이거는 죽은 사람의 의도였으니까 4번은 잘못 얘기한 겁니다. 5번은 홍정원 화장장이면 고작해야 5, 6천 원인데 찻상만 4만 원 드는 것을 엄청나다고 여기는 호상 차지의 생각을 통해서 경제적 사정을 우선시하는 심리, 죽은 사람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돈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 혹은 속물적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염상섭의 임종이라는 글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염상섭은 항상 모의고사에서 흔하게 출제가 되는 그런 작가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글 내용이 쉽다고 해서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거들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